지금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트페어 조직위원회와 대형 갤러리들은 점점 덩치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작은 부동산들을 대거 매집하는 것과 또 대형 은행들이 작은 소규모 은행들의 어떤 작은 부실들을 이유로 인수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언급해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이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RTNRC가 만듭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채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의 구조가 크게 변화가 되고 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도 채널이 성장해 감에 따라 구성을 좀 세분화 시키려고 해요. 첫 번째는 멤버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내용을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본질적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들, 본질적인 내용들을 깊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고요. 나는 공부보다는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멤버십의 경우는 따로 텔레그램 채팅방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멤버십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텔레그램 텔방은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구독자님이시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빠르게 좀 가깝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채널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이미 멤버십에서 조금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멤버십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저희 일반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전시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뉴욕을 베이스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열리는 전시를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또 미국에서 또 하는 전시들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전시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미술계에 주요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프리즈 아트페어가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트페어 아모리 쇼 그리고 시카고 아트 엑스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로 핫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LA에 프리즈 아트페어를 오픈하고 또 서울에서도 프리즈 아트페어를 오픈한 이후에 뉴욕에서는 이제 1년에 2번의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는 셈인데요. 시카고까지 확장을 하면서 북미 지역은 한번 커버를 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리즈 아트페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프리즈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위, 그 회사, 모 회사가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영상은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즈 아트페어의 경우는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정말 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력이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올해 열릴 알몰 쇼 그리고 시카고 아트 엑스포는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디렉터나 어떤 운영 시스템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올해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프리즈로 이름을 완전히 탈바꿈을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가면서 운영자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트 바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대형 아트 페어들이 이제는 미술의 중심지에서 아주 지역 곳곳까지 그냥 섭렵을 하면서 진출을 해서
그 시장을 모두 다 커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연 미술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 등을 이용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쏙쏙 차지하면서 이제 토종 기업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고요. 아마 미술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트페어 간의 어떤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의 자국 아트페어들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한국에 점점 문을 열고 있는 외국의 대형 갤러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갤러리,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인 아트페어가 되어야만 국제적인 미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용한 첼시 아트 갤러리 디스트릭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까요? 30분이 넘도록 줄을 서야만 볼 수 있는 전시, 도대체 무슨 전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까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곳은 첼시 갤러리 디스트릭에 있는 19가의 모습입니다. 바로 데이비드 위너 갤러리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티 룸. 이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가 며칠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이 인피니티 룸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만 단체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사진도 찍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인데요. 이것 때문에 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진 겁니다. 자, 명실상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작가, 가장 대중적인 작가는 쿠사마 야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데이비드 위너 전시는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중에 풀 영상으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의 새 감독이 브리즈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가 많은 아트페어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디렉터의 임명이 미술계의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트바젤은 현재 리더십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트바젤의 전체 디렉팅을 담당했던 마크 스피글러가 15년 만에 사임을 했었죠. 그리고 노아 호로이츠가 소더비에 잠시 있다가 아트바젤 디렉터로 새롭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노아 호로이츠는 아모르쇼를 거쳐서 아트바젤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소더비에 잠시 있다가 이제 전체 디렉터로 임명이 되었죠. 큰 전시일수록 디렉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디렉터에 따라서 전시의 성격이 바뀌고 이 아트페어의 성패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새로 임명된 브리즈핀의 경우는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갤러리에서 계속해서 디렉팅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큐레이터 인터내셔널의 인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디렉터가 바뀜에 따라 전시의 성향이 바뀌는 것을 2024년 정도부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애미도 그렇지만 이제 홍콩이나 스위스 바젤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 쇼의 디렉터가 다 바뀌면서 성격이 조금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메이저 갤러리의 어떤 참여 현황은 잘 변동이 없지만 중급 갤러리나 또 신진 갤러리 같은 경우에 성향이 많이 바뀌면 참가할 수 있는 갤러리의 선택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애미 비치에 어플라이를 하실 갤러리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디렉터가 이전에 해왔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갤러리에서 해왔던 전시들 그리고 큐레이팅 했던 전시들을 보면서
성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트페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제출할 때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시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경우 아트바젤 홍콩이나 프리즈 아트페어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컨템포러리 아트를 선보여 달라고 명시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홍콩이나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페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갤러리나 중국 갤러리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갤러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 마이애미 비치라든가 아니면 프리즈 아트페어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미나 북미 지역의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마가 있고 또 디렉터가 어떤 전시 주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페어를 관람하고 컬렉팅을 하실 때도 내가 이번에 이런 이런 작가에 관심이 있어서 이 전시를 보고 싶다. 여기서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이 페어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